더듬이. 우리는 세상을 더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더럽다. 모두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낯선 곳에선 낯선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인간의 공간, 인간의 시간에서 우리는 그저 더러운 벌레일 뿐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퀴의 역사에 이런 풍요는 없었으니까요. 달콤한 향기, 매끄러운 촉감, 인간의 세계는 매혹적입니다. 가끔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바퀴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구가 몇 개의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바퀴의 조상들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현재 약 4,000종의 바퀴들이 있지만 매일 40종의 바퀴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박과 비행기가 전 세계로 바퀴를 실어 날랐고 갈수록 따뜻해지는 기후는 바퀴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빠르게 퍼져나간 우리나라의 가주성 바퀴는 현재 4종입니다. 남부지방에만 있던 미국 바퀴가 서울에서도 흔할 정도로 열대성 바퀴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퀴라는 이름은 굴러가는 차 바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의 옛말인 박회, 바퀴는 수레바퀴의 옛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퀴를 봤을 때는 그들이 그 빠르게 걷는, 그러니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납작한 것이 굴러가는 듯한 모습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퀴, 그 수레바퀴와 같은 그러한 거에서 어원이 오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추측을 했고요. 수레바퀴처럼 빠른 벌레. 옛 조상들의 눈에도 바퀴가 빠르긴 빨랐나 봅니다.
이름 그대로 바퀴는 빠릅니다. 초당 1.5m,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바퀴는 6개의 다리가 있지만 동시에 3개만을 사용합니다. 몸 한쪽의 첫째와 셋째, 다른 쪽의 둘째 다리로 삼각을 만듭니다. 중력의 중심이 다리의 지지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멈출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도 급회전이 가능하고 장애물 사이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이나 사람, 그 외의 많은 동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퀴의 다리는 공학적입니다. 발끝에 달린 2개의 갈고리 발톱은 몸을 당기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발과 앞다리에 달린 특수한 접착 패드는 수직면이나 천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죠. 바퀴는 틈새를 좋아합니다. 식물이 빛을 발하듯이 바퀴는 모든 표면과 접촉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납작한 몸은 이 욕구에 맞추어 진화한 결과입니다. 지방채로 가득 찬 배가 쿠션 역할을 해서 몸 두께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등과 배 밑에 공간이 전혀 없어도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펼쳐 빠져나옵니다. 본능에 맞추어 몸을 진화시켜온 작은 생물. 우리는 바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110톤) 농장에 있는 성충 바퀴의 무게입니다. 이곳에선 바퀴를 대량으로 사육하여 제약회사에 공급합니다. 모두 대형종인 미국 바퀴, 집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종입니다.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던 바퀴를 인간들의 손으로 먹여주고 키워줍니다. 바퀴의 질긴 생명력을 혐오하던 인간들은 이제 그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약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바퀴들은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먹이의 성분과 양까지도 표준화된 사육 과정에 따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퀴들만이 건조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퀴의 효능이 밝혀질수록 농장의 규모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탈바꿈되는 것은 바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那么就把它的那些带菌啊那些问题都克服了啊，所以呢就把它呢从废物呢变成宝物了。 오래전부터 바퀴는 약으로 쓰여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바퀴벌레 내장을 귓병 치료에 썼고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은 아플 때마다 바퀴벌레 스프를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산 바퀴를 빻아 무릎에 붙이면 통증이 가라앉고 멍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퀴를 말려 날 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或者你就这种拿着吃的就无关紧要是。咱们这个直接就可以吃。直接就可以吃了，像大人。这样的。 처음엔 꺼려하던 손자도 이젠 제법 잘 받아 먹습니다. 바퀴가 간식이자 영양 보충제인 셈입니다. 딸이 대학에서는 바퀴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를 30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피부 외상과 급성 간염,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입증되었고 항암제 개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개구리 심장에 저칼슘제를 주사하여 심장 박동을 낮춘 후 바퀴 추출액으로 만든 약을 주입하여 되살리는 실험입니다. 잠시 후 거의 멈춰있던 개구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저칼슘제 투입 직후 박동이 거의 멈췄던 심장은 바퀴 추출액을 주입하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잠시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바퀴. 바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퀴는 강인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바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을 견디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바퀴들은 2, 3주가량을 버텼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먹이만 준 바퀴들도 비슷한 시간을 버텼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건 물만 먹은 바퀴들이었습니다. 먹이보다는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만 먹을 수 있었던 미국 밖의 암컷은 무려 90일간을 생존하였습니다. 정상 수명인 18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굶주린 채 한 달 이상을 견디는 능력은 바퀴들이 여행 가방 안이나 화물칸에 실려 전 세계로 퍼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복부에 거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지방체 덕분에 바퀴는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곤충의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분의 저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호흡할 때도
내뿜는 그 속도와 들이마시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뿜을 때 훨씬 더 빨리 내뿜어요. 수분을 덜 증발시키기 위해서. 복부 마디들의 양 측면에 있는 기문은 숨구멍입니다. 모두 열상이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근육까지 전달되는 동안 수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바퀴의 몸은 작고 길게 진화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틈에서 생활하는 바퀴에게 균과 곰팡이는 운명입니다. 미생물 살충제인 백강균과 녹강균으로 바퀴를 죽일 수 있는 곰팡이를 찾는 실험입니다. 곰팡이 포자들이 표면을 녹여 몸 안으로 침투하면 감염된 바퀴들은 행동이 느려지다가 죽게 됩니다. 실험 일주일째 바퀴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곰팡이들이 가득한 가운데 물기를 핥고 종이컵을 갉아먹으며 버텼습니다. 곰팡이 포자들이 바퀴의 몸을 뚫지 못한 걸까요? 곤충의 첫 번째 방어 기작은 곤충 표면에서 부착을 못하도록 하거나 내지는 부착되어 있는 포자를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 방어 기작입니다. 그리고 또 충체 표면에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어서 포자 발화를 저해한다든가 이런 기작들이 있고요. 바퀴의 표면에서 나오는 왁스나 오일이 곰팡이 포자가 붙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사 붙었더라도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포자 발화를 막았다는 겁니다. 표면의 방어막을 피해서 직접 체내로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한 20마리 중 6마리의 사체에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바퀴의 체내 면역 시스템을 병원균이 이긴 것입니다. 바퀴의 강력한 항균 능력은 단단한 외피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퀴는 화석 곤충입니다. 한때 지구상에 있는 곤충의 40%는 바퀴였습니다. 바퀴와 인간은 동굴에서 최초로 만났다고 합니다. 동굴. 인간의 서식처는 언제나 동굴이었습니다. 인류의 현대 문명도 바퀴에겐 거대한 동굴일 뿐이죠. 바퀴의 진화. 몸이 작아지고 납작해졌으며 머리는 가슴판 밑으로 들어갔고 더듬이가 길어지고 산란과는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꼬리로 구별하는데 수컷은 꼬리 돌기가 있고 날개 길이가 더 깁니다. 모든 바퀴가 날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완전히 퇴화되어 흔적만 남은 바퀴도 많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 나가는 것. 진화의 법칙이자 바퀴의 법칙입니다.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숨거나 도망갈 수 없을 때 바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채 하는 겁니다. 강도가 강할수록 죽은 척하는 시간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짝 건드렸을 때는 죽은 척하는 시간이 짧고 세게 건드릴수록 죽은 척하는 기간이 비례해서 늘어지다가 포식자들은 살아있는 사냥감만을 알아보고 붙잡기 때문에 사냥감이 죽은 채 하면 흥미를 잃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바퀴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바퀴는 미로를 찾아가는 학습 행동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첫 회에 420분이 걸렸으나 다음 날 40분으로 줄었습니다. 대여섯 번의 훈련으로 바퀴는 40분에서 100분 사이에 미로를 찾아갔습니다. 바퀴도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머리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극을. 그 자극을 받아서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 그것도 지능이죠. 지능. 바퀴는 영리합니다. 세상은 바퀴보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전통을 존중하죠. 물에서 헤엄치는 것부터 하늘을 나는 것까지 못 먹는 게 없다는 중국인들. 기상천외한 요리들의 천국인 중국에서 바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바퀴벌레 튀김은 최고의 인기 요리입니다. 물론 이 바퀴들은 집에서 잡은 게 아니고 바퀴 양식장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젓가락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우튀김보다 진한 맛을 내는 바퀴벌레 튀김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더 인기가 높습니다. 바퀴를 꾸준히 먹고 생리통이 사라졌다는 정림 씨. 他刚开始的时候确实挺害怕的，满地的跑啊，也觉得挺脏的。但是后来就很，在我们这里弥都这里呀，家基本大部分都还是比较喜欢吃这个东西的。 바퀴를 먹는 문화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바퀴즙을 내어 소스를 만들거나 내장을 제거한 몸통을 조리하여 빵에 발라먹기도 했죠. 바퀴는 고단백 덩어리. 사냥이 힘들던 원시 시대에 인류의 줄인 배를 채웠을 겁니다. 바퀴는 인류의 생존에 큰 공헌을 한 셈이죠. 더러워요. 그래서 싫어요. 구석이나 그런 더러운 데에서 살아서 징그러웠어요. 사람에게 다가오면 더러워지니까 싫어요.
인간의 문화는 바퀴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바퀴들을 손가락으로 눌러 죽이는 이 게임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몸을 기어오르는 바퀴벌레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망상입니다. 바퀴에 대한 인간의 혐오감은 본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학습되는 걸까요? 가장 큰 죄목은 병균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주방이나 벽 등 더러운 곳에 사는 바퀴가 다리털과 가시에 병균을 묻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바퀴의 다리에는 얼마나 많은 균이 묻어 있을까요? 잘라낸 바퀴다리에서 균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돌아다닌 곳에서도 균들이 퍼져나옵니다. 그게 죄라면 파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파리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그 잔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바퀴 그 다리에 몇 개나 있는 가시의 면적하고 비교하면 이게 천문학적 차이가 난다고. 근데 파리는 상당히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저 오래간만에 그 가시털 몇 개 가진 놈 보고 저놈이 저게 원흉이라고 생각들 한다고. 바퀴는 어쩌면 파리보다도 더 해로운 곤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리는 기생충 알을 옮기지 않지만은 바퀴는 기생충 알까지 옮기기 때문에 더 해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만진 바퀴는 반드시 몸 청소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게. 바퀴 알레르기는 또 다른 죄목입니다. 바퀴의 사체나 배설물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내 바퀴인 독일 바퀴와 미국 바퀴의 시약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고 15분간 관찰합니다. 반응이 강할수록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바퀴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에 이어 5번째인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만큼 심각하지 않고 바퀴 단독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바퀴는 너무 큰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 곁엔 무수히 많은 곤충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입력된 목적대로만 움직이는 의지도 영혼도 없는 생물들일까요? 인간의 이성은 곤충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할까요? 수억 년 진화의 역사를 거쳤을 그들을 마주할 때에도 우린 그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충. 누에는 익충입니까? 해충입니까? 분명히 남 입장에서는 해충이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누에를 이용하니까 그때서 익충이 된 거예요. 그건 목적에 따라서 항상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쟤는 해충이다. 이 개념을 좀 우리 머리에서 좀 지워버려야 그러고 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생태계에서 곤충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류부터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들이 곤충을 먹이로 삼아 살아갑니다. 지구의 모든 동물 중 75%가 곤충입니다. 그 많은 곤충이 모두 포식자였다면 지구에서 살아남을 동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바퀴는 닭에 비해 3배 이상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대개의 곤충은 잡기도 쉽죠. 곤충은 다른 곤충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애집 개미들은 모기알까지 물어갑니다. 바퀴 사체나 알주머니는 훨씬 큰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개미가 있는 집에는 바퀴가 없다. 때론 소문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곤충은 분해자입니다. 자연의 청소부죠. 곤충이 없었다면 식물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열대 지방의 바퀴는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합니다. 먹이를 먹는 동안 꽃가루를 삼키거나 묻히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산 것들은 결국 곤충의 도움을 받아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은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곤충의 도움을 받습니다. 갑옷바퀴는 해발 1500m의 고지대에 삽니다. 썩은 나무 속에서 10년 가까이 살죠. 우리가 아는 바퀴들과는 달리 한 쌍의 암수가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새끼들은 3년이 지나 독립할 때까지 어미 곁에서 삽니다. 갑옷바퀴는 썩은 나무를 먹고 삽니다. 새끼들도 마찬가지. 썩었든 살았든 나무를 먹고 사는 곤충은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갑옷바퀴의 장 속에 사는 공생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들은 셀룰로스를 분해하여 갑옷바퀴의 소화를 돕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갑옷바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를 먹고 사는 흰 개미들도 이런 장내 공생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척박한 먹이를 먹고 사는 두 종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자연의 그물은 넓고도 촘촘합니다. 빗방울 하나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바퀴는 거대한 자연의 그물 속에서 묵묵히 제 삶을 헤쳐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기가 막힌 어떤 구제 방법을 발견해서 이 세상의 바퀴들을 몽땅 다 박멸했다. 생태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존하면서 그들에게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슬기롭게 줄여나가는 그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마물의 영장이랍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하는 거를 함부로 결정하는 건 전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과 함께 가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름은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입니다. 세상의 가운데 그가 있고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그 아이를 만나 둘이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아 서로 바라보고 서로 기대어가며 꽃이 피고 물과 바람 깨끗한 땅 위에 손을 잡고 별을 보며 행복하게 웃을 때 큰 빛이 먹구름 사이로 내리치는 불을 든 아이는 어느새 어른으로 자라 점점